안녕하세요, 코리아 텐베거입니다. 오늘은 4월 15일이고요 지금은 1시 반, 아직 장이 열리는 중입니다. 장이 열리는 중이고, 오늘은 그 카카오가 액면 분할 5대1로 시작해서 지금 한 8% 상승해서 시작하고 있죠. 시작하고 있고, 정말 대단한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카카오. 저도 이제 초반에 샀다가 좀 이익 실현하긴 했는데 왜 계속 사지 않았을까 좀 의문이 들고, 액면가가 100원이에요 100원.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액면가 가장 최저가 1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는 앞으로 좀 더 이상 액면 분할이나 이런 걸 할 수 없고, 결국 이제 주가를 더 싸게 하려면 이제 무상증자밖에 없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제가 가진 종목들 중에 역시 반도체 소부장 테크인 파크 시스템즈 ISC 좋습니다. 좋고, 어우 반도체도 오늘은 웬일로 좋습니다. 웬일로 좋고, 크게 나쁜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쁜 흐름은 아닌 것 같고, 오늘은 한 340만원 정도 이익을 보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효성 첨단소에는 165에서 180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그게 상당히 강하죠. LPC, 원익, QNC, 테크인도 산지 한 3일이죠. 3일밖에 안 됐습니다만 크게 올라오네요. 올라오고, 파크 시스템도 한 마이너스 4%였다고 오늘 좀 반등해서 오고 있는 시점. 어부 반도체도 거의 보합권 거의 왔습니다. 본론은 계속 빠지네요. 계속 빠지는데 10% 이하 빠지면 추가 매수로 좀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철강주에 대해서 좀 다시 봐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좀 그런 하루이기도 합니다. 지금 요 동영상 한번 이 3%의 이 박민진 연구위원이 나와서 한 얘기인데, 요 동영상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3월 26일에 철강업종 다시 봐야 될까라고 해서 이제 조금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동영상을 한번 언급해 드리자면, 이 박민진 연구위원이 동영상을 그냥 간단히 제가 그냥 말로 그냥 요약을 해 드리자면, 근데 한번 꼭 보시기 바라겠어요. 제가 말로는 이렇게 해 드리겠지만, 이게 코스피의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고, 16년부터 18년까지 엄청나게 좋았죠. 거의 한 상승률이 한 200% 가까이 됐었는데, 지금은 거의 그 고점 가까이 오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탕산시라고 지금 중국의 최고의 철강 생산, 우리나라로 치면 포항시죠. 중국에는 탕산시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그런 어떤 철강을 좀 덜 생산한다. 이유는 뭐냐면 탄소 때문에 이제 좀 덜 생산한다. 이제 좀 그런 얘기가 좀 있었던 부분이었던 거고, 그래서 이 얘기를 간단히 해 드리자면 뭐냐면, 고로라는 게 있죠. 이제 조감 생산이라고 쇳물을 뽑는 고로가 있는데, 작년에는 그 고로가 워낙 수요가 없어서 이제 다 꺼놨답니다, 대부분이. 근데 고로를 한번 다시 키려고 하면 4개월에서 6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4개월에서 6개월이 걸린다는 거고, 철강은 어떻게 보면 대체적인 좀 공급 과잉 산업인데 비해 이제 수요가 적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고로를 꺼놨던 거고, 그래서 근데 이제 작년 9월부터 철강 수요가 갑자기 늘기 시작했죠. 어느 정도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자동차, 조선, 건설업, 그리고 이런 어떤 코로나 끝나가면서 이제 사회 간접자원, SOC 투자 이런 게 늘어나면서 철강 생산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하면서 이제 늘어났고, 이제 그거에 대해 수요에 대해 공급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철강이 스프레드가 엄청나게 이제 높아진 거고, 그래서 이제 포스코도 10년 만에
이번에 발표났죠. 10년 만에 최대 이익을 이제 달성했다는 겁니다. 달성했다는 거고. 근데 이 연구원의 얘기는 그러면은 9월부터 철강 생산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고로를 켜서 철강을 생산을 늘려야 되는데 그럴 기미가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고, 그 이유를 이제 크게 한 가지로 들었죠. 이제 탄소 중립을 예로 들었고, 중국에서 이렇게 탄소 중립을 하면은 이제 미국과 중국 유럽도 이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탄소 중립을 하려면 그 전기로를 하거나 수소환원 고로를 설치해야 되는데, 수소환원 고로를 설치하기에는 이제 앞으로 10년 정도는 더 남았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10년 정도 더 남았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철강 업체들이 이제 철강 산업이라고 하면 국가 기반 산업이잖아요. 반도체와 더불어 이제 국가 기반 산업인데, 자국의 그런 어떤 국가 기반 산업을 어떻게든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철강 업체들이 그런 국가 기반 산업인 그 철강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한데, 그리고 그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에 수소 환원 고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돈이 만만치 않게 든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려면 철강 업체들이 이익이 늘어나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철강 생산을 조금만 줄이니까 이익이 금방 늘어난다는 거죠. 해서 암묵적으로 이제 나라에서도 철강 생산을 조금씩 줄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도 이제 그동안에 엄청 불경기 동안 엄청난 개편이 있어가지고 철강 업체가 크게 4개까지 줄어들었답니다. 4개까지 줄어든 거고, 중국도 이제 올 3월부터 이제 탄소 절감 때문에 탕산시에서 이제 그 철강 생산을 이제 수요를 줄일 수밖에 없고, 장기적인 사이클이 시작되지 않느냐, 좀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연구원 얘기로는 이런 사이클이 시크리컬이죠. 말 그대로 경기가 좋을 땐 올랐다가 떨어질 땐, 철강 업체는 이런 시크리컬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성장 산업이지 않느냐, 좀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좀 그렇게 본다는 거고, 저도 그 얘기 듣고, 저도 물론 뭐 저도 이제 KB 동부제철이나 뭐 철강주도 저도 투자했습니다. 뭐 KB 동부제철이나 그리고 세아베스틸이나 뭐 이렇게 투자했습니다만, 포스코나 현대제철이나 이런 대한제강 같은 그런 어떤 중소형 철강사, 동국제강 이런 것도 한번 좀 봐야지 않느냐,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뭐 지금 약간 들어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왜냐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거의 조정 주고 올랐는데, 이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물론 조정 때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제가 뭐 파크 시스템즈에 들어갔던 같이 그냥 물리 각오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물리 각오하고, 뭐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매수 목표로 하면 1,000만 원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빠질 때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하고, 좀 그런 방법이 있는데, 앞으로 뭐 저는 철강주도 나쁘게 보지는 않고, 올해는 좀 다크호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이 있고, 카카오가 세네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제가 하는 계좌가 있고 와이프가 따로 하는 주식 계좌가 있습니다. 주식 계좌가 있고, 와이프는 제가 주식하는 걸 몰라서 이제 와이프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을 해주면 이제 주식을 사는데, 지어소프트도 와이프는 아직도 안 팔고 이제 가지고 있고, 효성 첨단 소재, 글로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적으로 사고 파는 걸 싫어하니까, 뭐 저도 그런 와이프의 성격을 알고 있어가지고 장기적으로 진짜 막 끝까지 가지고 갈 종목들만 저도 뭐 추천해 주는 겁니다. 그런 거고, SQL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저기 유상증자 할 때 유상증자 참여해서 받아놓은 물량이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고 수익률이 상당히 좋죠. 거의 뭐 상당히 좋은 수익률이고, 좀 그렇고,
아무튼 철강 업체도 뭐 좀 나쁘게만은 볼 게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렇고, 어부 반도체가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는데, 보시면은 그 매도 물량이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고 거래량에 비해 크진 않고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어우 반도체는 그런 어떤 반도체 중소형주 같은 개념이 아니라 좀 별도의 그 테마 개념으로 좀 저도 보고 있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팹리스기 때문에 반도체 중소형 장비주와는 좀 다른 그런 움직임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오늘은 현대해상, 어제 미국제 10년물 금리가 올라서 오르고, 이노션, 힐러홀딩스, 대창장도, GS 리테, 이런 좀 쭉정이주들이 좀 많이, 그러니까 그동안 속썩이었던 종목들이 그래도 좀 오르는 것 같습니다. 오르고 있고, 기존에 좀 잘 나갔던 종목들은 계속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결국엔 사놓고 그 크게 올라갈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냐, 그냥 올릴 때까지 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제가 이제 사놨는데 이런 종목들이 안 올라요. 그러면은 크게 오를 종목들을 갈아타면은, 예를 들어서 철강주가 막 올랐다고 해서 그때 철강주 갈아탔으면 지금은 또 손실을 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결국에는 여러 종목을 투자해 놓으면 이 종목이 빠질 때 이런 섹터는 또 올라가고 해서 어느 정도 서로 손실을 메꿔주면서, 물론 뭐 큰 수익은 얻을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좀 마음의 안정을 좀 얻으면서 이제 좀 그렇게 수익을 얻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할 만큼 그런 실력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중소형, 큰 틀은 어느 정도 생각이 나잖아요. 반도체 중소형주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가 올라갈 것 같다 하면은 그런 관련주를 그냥 여러 개 사는 겁니다. 여러 개. 왜냐면 그 중에 어떤 건 또 올라가고 어떤 건 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궁극적으로는 같이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여러 종목 사두는 게 그래도 마음이 편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테크잉은 참 그 잠정 실적은 안 좋게 나왔는데, 잠정 실적은 거의 30억, 30억인가? 당기 실적 19억이 나왔는데, 그 레포트는 거의 그 컨센서스는 50억이었습니다. 근데도 이제 주가가 참 오르는 거 보면 참 주가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알다가도 모르겠고, 아무튼 오늘 뭐 좋은 리포트가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고요. 아무튼 뭐 오늘은 뭐 이 정도로 방송 마감하고 하겠습니다. 뭐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이상입니다.